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형제가 남처럼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경우 형제가 남처럼 되는 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거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조용히 그 사이를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들은 자주 한자리에 모입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 집안이 화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부모 앞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 아파할까 봐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형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당장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체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속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비교받았던 순간, 서운했던 말 한마디, 억울했던 일들이 그 안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은 그것을 쉽게 지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지켜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돈이 사람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돈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거울은 새로운 얼굴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얼굴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사람의 본성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집에서는 자식이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모가 떠나고 역할이 조금씩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느낍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참고 지내온 것 뿐입니까?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관계의 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혈연은 분명 소중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러나 혈연만으로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오랫동안 쌓일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안은 시간이 지나도 형제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안은 아주 사소한 일로 마음이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관계가 조금 흔들려도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식어버린 사람은 작은 일에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미 마음의 거리가 자라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하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마음이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형제 사이의 갈등이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아오며 본 삶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갈등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온 것입니다. 마치 겨울 동안 땅속에서 천천히 자라던 씨앗이 봄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지만 각자의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학교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기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형제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비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더 칭찬을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기대를 받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비교는 부모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크게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더 자주 칭찬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자신이 더 많이 참고 양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오래된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은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다시 깨어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서로 조심하고 크게 다투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가 마음 아파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말도 삼키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면 그동안 지켜왔던 규칙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이야기까지 꺼내며 따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갈등을 보고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돈이 갈등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돈은 그저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우는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쌓인 서운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한마디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많은 짐을 짊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뒤 가족이 다시 모이면 그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계산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형제는 형제이기보다 서로의 행동을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음속 장부를 펼치듯 과거의 일을 하나씩 꺼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감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쉽게 말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오래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때 갈등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어가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을 지키는데 더 힘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라지면 가족 안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중간에서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갈등을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중심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가족의 중심이 될 것인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인지 같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커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쉽게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겹치면 작은 말도 큰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온 감정이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속에 어떤 시간이 쌓여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형제 사이의 다툼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며 지켜본 삶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날이 길게 느껴집니다. 몸도 건강하고 기회도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아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병을 겪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때로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욕심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는 그 모습을 보며 탐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커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강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 더 단단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옳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공평해야 한다고 말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누구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불안이 이미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점점 더 길어지고 갈등도 길어집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말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자주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이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사람들은 사실 마음의 평온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평온을 원하면서도 평온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싸움을 선택합니다. 과거의 일을 하나씩 꺼내고 서로의 말을 반박하며 더 많은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도 조금 덜 날카롭게 들립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평온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진 마음의 온도만큼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세상도 차갑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만 따뜻해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모든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노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살아보면 어떤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깊이 쌓여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이미 굳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한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계속 애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과거의 일을 꺼내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다면 그 노력은 점점 더 큰 피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잠시 멈추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을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을 차가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리가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작은 말도 크게 들립니다. 마음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말도 상처로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관계를 더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말의 횟수를 줄이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마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말하기 쉽습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을 찌르면 곧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반응하는 순간 대화는 쉽게 싸움으로 변합니다. 서로의 말이 점점 강해지고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시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시간이 생기면은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수는 줄어들고 말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삶의 후반에서 사람의 품격은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침착함이 바로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더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스로에게 짧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지킨다.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짧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삶의 길을 바꿉니다. 사람은 종종 상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을 붙잡아줄 말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세우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남은 삶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얻고도 마음이 늘 무거워 보였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을 향해 달리느라 내려놓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에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옳았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같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그 무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생긴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는 낯선 사람의 말보다 훨씬 깊이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 그때 느꼈던 감정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감정은 결국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를 벌 주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 조용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하루,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억울함이 깊을수록 내려놓는 일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짐을 계속 들고 가면 남은 삶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싸움을 피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까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의 품격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말을 멈출 수 있는 힘, 상대의 거친 말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필요할 때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기도 하고 생각보다 짧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서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오래 분노에 묶여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의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뒤돌아보았을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후회와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평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아주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